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우리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 사실 제가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좀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로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종합금융 뭐 등등등 진행을 하고 있는 금융사이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취지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은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요. 2월 26일에 세부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었어요.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현재 지금 최근 시장을 좀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 하반기에서 5월로 좀 앞당긴다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2차 세미나 라이브를 좀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1차 세미나 내용과 거의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공유해준 이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요. 이 자료 같은 경우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확정된 바는 없고 검토 중이다, 예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발표 초기에 됐었던 내용들이고, 다음 자료도 함께 보시자면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 밸류업 초창기 때 발표했던 자료죠. 사실 뭐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시트도 함께 보시자면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향후 계획 같은 경우도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뭐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사실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결국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2차 세미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이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어떠한 중심적인 내용 없이 긴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좀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런데 2월 26일 발표되었던 내용들 때문에 상당한 실망 매물을 좀 쏟아낸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2차 세미나 발표 이후도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을 조금 이탈한 바가 있어요. 실망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 라인이 지지가 되고 나서 1분기 양화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정책 2차 세미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 보니까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이 조정 구간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근 이 지지라인을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회 법안, 이 법 개정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022년 중반기부터 2023년까지 어느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이시는데,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